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어제를 끝으로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의 세대결 양상에도 변화가 올지 주목됩니다. 조국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 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과 전국 전망 등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여야의 줄다리기로 3주나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마저 민생보단 조국 장관 논란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파열음이 상당한 이번 국정감사,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 개인이나 그런 특정한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루어온 이렇게 헌법적 가치, 또 근래에 들어가서 많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태롭게 유지해온 그런 가치들, 네. 예를 들면 그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든지 법의 지배, 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문제, 법치주의,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의 어떤 도덕성, 책임성 문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 윤리성 문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고 이것이 여기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의根幹이 흔들린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가 결과적으로 거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조국 문제에 집중된 측면이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 여기서 밀리면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라든가 정권이 위기에 온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또 철통 방어를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20대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국정감사는 흔히 하는 말로 조국 대전으로 시작돼서 그렇게 끝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김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주로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즌 3였다라는 것 하고요. 네.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이었던 여상규 위원장의 그야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퍼레이드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다는 것 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제분을 둘러싼 교문위에서의 공방인데 조국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전,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 인사청문회 후에 다뤄졌던 내용에 비해서 언론에서 별로 조명을 못 받았다는 점도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하면 20대 국회는 점수를 매기면은 제가 볼 때는 F학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동안 계속 추경안 처리 때도 그렇고 보이콧을 여러 차례 한 것도 그렇고요. 해야 될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고 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주제에 너무 함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진짜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뒷전으로 했던 국회이고 지금 중간까지 왔지만 결국 22일까지가 국정감사 기간이겠지만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감이 좀 소모적인 논쟁으로 마무리가 되면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매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수록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국감 무용론은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국회의원들의 자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전문성을 얼마나 돋보여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국정감사를 하느냐인데요. 지금 보면 의원들이 제각각이 물론 질문에 준비를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재탐 상탕으로 굉장히 식상하게 주제를 좀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좀 자극적인 제목을 뽑을 만한 내용의 주제를 다룬다거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거나 내지는 상임위에 나온 증인들에게 호통을 친다거나 또 막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조명을 받는 형태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좀 변별력을 갖고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의원들을 좀 집중 조망하는 방식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국감 좀 발전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사실 충실하지 못했던 거는 제도적인 측면 또 역량의 부족 또 여러 정치적 환경의 문제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일단 큰 틀에서 정치가 정상화되고 국정 운영이 정상 궤도에서 상식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때라야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 그중에서도 국정감사 이런 것들도 충실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뭐 말씀드리려면 이제 좀 길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한계점, 평소에 있었던 국정감사의 한계나 문제점과는 또 다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국 사태가 워낙 위중하게 지난번 2016년도 겨울에 촛불 집회 이후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려 나와 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연달아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태가 국민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국회도 민심을 받들어야 되는 국회도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측면이 있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국회 기능도 좀 더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어제를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검찰 개혁 그리고 조국 수호를 요구하는 쪽과 또 조국 사퇴에다가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는 쪽의 대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야권 입장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라면 이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보수 진영에서 촛불 집회라고 또는 이제 낮에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꼭 촛불 집회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대규모의 대중 집회가 이루어진 것은 거의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 때 여의도에서 여야 후보들이 뭐 100만 명 모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은 그 평상시에 이렇게 국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는 정부 수립 이후에 거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 조국 장관이나 또는 이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 수습하고 또 봉합해야 될 그런 대통령의 그 시각이 좀 전에 들으신 대로 뭐 국론 분열 아니다, 뭐 오히려 뭐 직접 민주주의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고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이 대통령이 이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반쪽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국회 이 광장에서 나오는 분들은 대통령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중에서도 저항적 민주주의로 지금 가고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단계, 혁명적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저렇게 안일하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는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더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고 대통령 취임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나는 나를 찍지 않은데 국민들도 똑같이 섬기겠다. 그리고 뭐 전체 국민의 나를 찍은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국정 운영이 계속 코드화로 가더니 더구나 이 결정적으로 조국 이 임명권 이 사태로 확실하게 본인을 지지하는 쪽의 이야기는 듣고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는 묵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정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인식해야만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의 물꼬가 좀 청와대 쪽에서 대통령 쪽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 의원님은 어떤 맥락으로 좀 읽으셨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광화문에 10월 3일 날 6개 이제 단위들이 모여서 한 무리로 형성이 된 건데요. 어떤 경우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의 이제 그 집회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세력들의 집회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다. 어떤 양쪽의 집회가 다 그렇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국론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대통령을 물러나라 하는 이 얘기를 강조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조국 장관을 구속하라는 이 과도한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뭐 수용하라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건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초동 집회에서 수백에서 시작했다 수만에서 수백만 명으로 간 것 역시도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정말 2달 동안 가까이 온 가족이 탈탈 털다시피 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받는데
나라고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종합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양쪽의 예를 들어 극단적인 주장은 좀 배제하고 예.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 아니겠느냐라는 예. 대통령의 말씀이 저는 가장 지극히 좀 정상적인 평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여론의 생각, 여론의 흐름을 한번 수치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긍정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3%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51%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도 함께 보시죠. 자, 긍정적 이유로는 외교 잘함, 검찰 개혁이 있었고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인사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국론 분열, 갈등이 지난주보다 6%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국민 여론이 28%인 네. 것하고 국론 분열의 원인 제공 또는 수습을 포기한 듯한 모습 이거에 대한 비판이 10% 이게 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예. 물론 그 전에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권 초기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너무 코드화돼 있고 어느 한쪽에 편향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이제 묵살하고 그 결과가 또 좋았으면 괜찮은데 결과가 다 지금 나쁘고 특히 경제, 민생,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악의 상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걸 수정하지 않고 지금 2년 반째 고수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이 이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체 국민의 필요를 다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가지 않고 한쪽 목소리만 듣고 한쪽이 하자는 대로 특히 지지하는 사람들 목소리만 듣고 간다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쌓여 왔는데 결정적으로 조국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더구나 이제 검찰 수사 일가가 본인과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수사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에 임명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실망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 28% 잘못됐다고 보는 것하고 그것 때문에 국론 분열이 심화됐고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예. 짧은 기간 안에 6%가 더 늘어났거든요. 예. 그거는 이 사태를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빨리 조국 장관에 대한 그 거취 문제 또 수사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거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국론 분열이 더 심해지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그동안에 딴 것도 실망이 있었는데 국론 분열 전체 대통령으로서 자기 위치를 포기하고 반쪽 대통령으로서 행동하는 그 모습에 대한 실망이 더 커져가지고 네. 대통령 위치, 대통령 리더십, 대통령의 정통성에 대한 위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가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다. 네.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국정 운영을 할 때 이제 40%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때 이제 40% 후반, 50% 초반 정도 갔다가 40% 초반으로 이제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답답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2달 가까이 조국 장관 내정부터 임명하고 그 이후에도 예. 그야말로 가족들과 그 의혹 제기,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의혹 제기를 해서 언론이 보도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부적절한 정보로 취득한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반대로 보면은요. 그래서 54대 42.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54고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게 42입니다. 그런데 여론이 이미 부적절하다는 언론 보도가 60이 넘기 때문에 여기서 왜곡 현상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국론 분열이다라고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적인 것이 높은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언론의 부적절한 왜곡 보도가 상당수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이 끝까지 조국 장관에 의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예. 해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해낸다라면 지금처럼 균형이 유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적절한 여론으로 인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라면 여론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경쟁력이 지금 13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낮아졌던 그러니까 경쟁률이 예. 올라갔는데 사실은 이런 보도는 그닥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엉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많은 지표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고 일자리도 좋아지고 있고 자영업자의 그 폐업률도 조정 국면에 예, 들어갔다 예. 이런 여론이 이런 결과치가 있는데 이런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3%대에서 1% 올라간 걸로 반영된다라면 주말경 그리고 내주 초에 여론을 보면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반등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을 네. 읽히고요. 문희사 국회의장도 이 광장의 이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대로 가는 대민주주의는 죽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의장 권한을 행사해서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사법개혁의 판을 깔겠다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한 이후에 좀 명분을 내세운 이후에 어떤 조 장관이 뭐 명예퇴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언론에서 한 언론사에서 예. 이제 추측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검찰 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고 당정청이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견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난 초월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정치 협상 회의체가 지금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선진화법으로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 그다음에 그 공수처법 문제 등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선진화법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 시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에 맞추어서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비례성과 소수성을 반영한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이 여론에도 부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민생 경제가 그만큼 시급하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 역시도 다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어떤 모종의 뭐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당정청 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 특수부 명칭을 변경하고 축소하는 규정을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칭 변경하고 특수부로 반부패부로 변경하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세 군데 검찰청에 반부패부를 두는 네. 그 안을 이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통과하면 이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예. 것이고 뭐 그렇게 될 예정인데 좀 전에 그 말씀을 제가 하나 그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희상 의장께서 이대로 가면은 대민주주의가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네. 만약에 문희상 의장 말씀대로 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이라든가 그 공수처법 같은 걸 갖다가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예. 강행을 하게 되면은 대민주주의는 확실히 죽습니다. 그 선거법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유리하고 한국당은 불리한 거기 때문에 한국당은 몸을 던져서 반대했습니다. 저기 선진화법에 저촉돼 가지고 40여 명의 의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가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이거는 선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야당에게 불리한 것도 있지만은 선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도 지금까지 검찰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했다면은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도 경쟁적으로 검찰하고 경쟁해서 또 신여 역할을 자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신여 방송 용어로는 적당치 않겠지만은 권력의 사냥개를 2마리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공수처법은 그보다도 더 강한 이빨을 가진 권력의 신여 또는 사냥개를 하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왕적 지금 이 모든 전국 파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거는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고 악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수처법은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검사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편향된 그 옛날에 나치의 그 나치 검찰이나 소비에트 검찰 또는 홍위병 검찰을 도입하는 거라고 야당은 이제 보고 있고, 그게 되는 순간에 겨우겨우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조국 수사도 스톱시키고 공수처로 다 가져가 버릴 네. 것이고, 그러면 조국 그 일가 수사는 그걸로 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악법이라고 보고 개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야당이 반대하는 걸 문희상 의장이 올려가지고 직권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킨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 입법 쿠데타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이렇게 큰 국론 분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 큰 화약고 두 개가 이거 공수처법을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하고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강행 처리한다고 하면은 전국은 정말 수습할 수 없는 경랑으로 빠져들 거란 걸 생각하시고,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런 무모한 그 위험한 행을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그 야당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 이거는 그 지금 해야 될 것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권 독립, 정치적으로부터 중립을 더 강화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것도 지금 그 독립적인 수사를 지금 계속 압박해서 검찰, 정부 여당이 주문을 내놓으면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간단합니다. 우리 편은 그냥 놔두고 상대편은 수사하라, 이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강압하고 있는데, 그거를 더 세게 할 수 있는 우리 편만으로 구성된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제도인데,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나 아니면 법의 공정성,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이 그건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후퇴하는 것이기 그 때문에. 부분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논의를 해봤으면 하고요. 지금 예. 말씀을 되게 이제 예. 좀 제가 볼 땐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2018년 12월 15일 날 여야가 합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죠.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네. 논의키로 합의한 것이 12월 예.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이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사당과 함께 여야 사당이 함께 선진화법으로 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도 여야가 함께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국회의원 수로 10% 줄인 그 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당 안에 너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할 때 자유한국당의 여론이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018년 12월 15일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자유한국당 안에서 논의조차 시작을 못하고 오로지 조국 장관 때리기만 골몰하는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정략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를 설치하면 조국 장관 사건을 공수처가 다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거를 공수처가 설치돼서 법안이 처리가 돼서 내년까지 그럼 이 사건을 계속 정치적 쟁점을 하겠다는 거냐, 정략적으로. 제가 이러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같이 함께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오른다, 어떠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때림으로 인해서 오른다고 예.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에서 요 문제는요.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안건은 지금 잠깐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에서 선거법 논의 동의한 거는 선거법 논의를 동의한 거지. 예. 야당은 야당 아니고 민주당 아닌데, 그거를 논의해가지고 절충을 하자는 의미지, 민주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안을 동의해 준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그 왜곡되면 안 될 것 같고.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공수처법- 안건이 예. 아무리 앞으로 이제 전국에 뇌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그 문제를 논의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마지막 한 질문만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인데요. 이 어제 조 장관 부인 정겸신 교수에 대한 4차 소환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신병체력 문제가 굉장히 관심인데, 검찰이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간략하게 좀 예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부터 정부 여당의 압박을 견뎌가면서 어렵게 수사를 해오고 있는데, 법원에서 코드화되어 있는 법원에서 저기 각종 그 압수수색 영장 거의 다 기각해버려가지고 예. 계좌 추적도 안 되고, 그 PC 같은 것도 그 노트북 PC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수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그 대통령 동생,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도 기각해버렸죠. 본인 만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고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판사가 기각해버렸죠. 그 정경심 교수 본인은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또
수사를 제대로 이제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 명재권 영장 담당 판사가 그런 황당한 궤변을 가지고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영장 기각 판정을 내린 걸 보면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법원에서 코드 법원에서 그게 제대로 발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도 간단하게 네. 전망해 주시죠. 네, 뭐 이제 그 결정의 시기가 임박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동안 한 100여 명이 투입돼서 예. 100여 군데 영장을 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이 무리한 것을 하지 않고 상식의 기초에서 판단 내리기를 기대하고요. 지금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검찰은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범죄 혐의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접근했다. 그런데 그 확신에 대한 물증이 없다라면 이제는 선택의 기점에 놓여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